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욱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읽기, 오늘 7월 17일 방송입니다. 오늘이 제헌절이네요. 제헌절, 헌법을 제정한 날인데, 아이, 빌어먹을 헌법 지키는 놈들이 별로 없어서 법을 아는 놈들일수록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큰 원인으로 하나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조정을 받았어요. 수급도 오늘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제가 이제 지난 목요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수가 빨리 가면 이장은 빨리 끝난다. 하지만 지수가 천천히 가면서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2700이라고 하는 저기 그 당면 목표를 앞두고 지수가 먼저 빨리 가버리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전부 다 탈진이 돼서 더 올라갈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지수가 천천히 가면서 종목별로 올라가면은, 그러면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온다. 근데 그 핵심에는 바로 실적, 또 수주, 또 수출,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네, 오늘 그래서 좀 주춤 걸고 가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제 이따 수급을 보시겠지만, 오늘 주춤거리는 가운데서도 IT는 팔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수를 많이 뺄 생각은 없다. 하지만 지수가 흘러가는 것을 조금씩 이제 조정을 하면서 갈 그런 생각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상황을 보죠. 지수는 이제 9포인트 마이너스입니다. 네, 이 정도 순서 움직였어요. 코스닥은 2포인트 올라왔고요. 오늘 외국인 기관이 공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도를 했죠. 코스닥은 외국인 사고 기관이 팔았고요. 환율은 좀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살짝 반등 분위기, 80전 올라서 1266은 60전이 됐고,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371, 상승이 371, 하락이 514,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오늘은 시장의 질은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수급이 중요하니까 수급 상황을 좀 보시면, 예, 저기 그 외국인은 매수로 돌아서고, 아직까지는 이제 또 이 매도도 네 자릿수 이상이 3일 연속 지속돼야 되니까, 아직은 이제 수급이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매수 기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업종별로 보면은 오늘 외국인이 제일 많이 팔은 것은 철강금속이에요. 철강금속이 시세가 올라오니까, 일단 차익 실현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IT 전기전자는 팔지 않았잖아요. 828억. 물론 이제 IT라고 해서 꼭 반도체만 있는 건 아니죠. 여기 보면 이제 미세전지도 있고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그 제일 많이 파는 게 아니라면 시장은 급락할 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일봉 차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도지 만들고 기다리는 거죠. 아직 5일도 올라와야 되고 20일도 돌아와야 되고 하니까 지금 이격 만들고 갈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주별로 보면 이제 여기가 저기 그 목이니까 이제 한 100여 포인트 정도 남아 있단 말입니다. 이 사이를 계속 움직이면서 일단은 가야 되겠고, 여기 도달하고 난 다음에 넘길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다음에 저희 가서 볼 일이다. 그래서 이 과정이 제가 볼 땐 빨리 가서는 안 된다. 천천히 가야지, 그래야지 길게 갈 수 있다. 아, 많이 먹을 수 있다, 이런 그 상황을 보시면 되겠고, 월봉도 상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은 삼성전자 100원 떨어졌고, SK하이닉스 800원 떨어졌고, 그렇죠? 포스코홀딩스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물이 쏟아진 것이죠. 금양, 삼성 SDS,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코스모 신소재, 한미반도체, 삼성전기, 현대건설, 펄업스.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주들, 그리고 건설주들, 그리고 철강주, 이렇게가 올라왔고, 삼성중공업이 지금 이제 상당히 잘 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계속해서 수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 2분기 실적을 한번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밀리는 것은 한화 시스템, 현대 오토에버, LS,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솔루션, 현대 로템, 방산, 뭐 이쪽들이 좀 이제 흘러내리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전공정 장비, 건설, 그죠? 건설 이쪽이 좀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밀리는 거야 뭐 특별히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증시 주변 자금도 잠깐 볼까요? 빨간색은 지수고, 그다음에 이 고동색이 고객 예탁금인데, 예탁금이 지금 늘지는 않는 거죠. 신용도 지금 꺾여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수급 상태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국제 원유 가격은 뭐 한번 저기 올라오다가, 이건 이제 항상 이게 수급상의 저기 이슈가 되는 거니까 좀 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달러 인덱스도 급락했다가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환율은 뭐 급락한 이후에 좀 이제 저지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주요 금리는 뭐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 정도 상황이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징적인 것은 IT를 팔지 않았다. 그리고 지수를 적절히 숨고르기를 하면서 움직일 여지를 만들어줬다.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뉴스 몇 개 좀 보도록 하죠. 일단은 뭐 시황 뭐 특별히 있겠습니까만은, 자, 외국인 기관 팔자의 상승 랠리 종료, 5거래일 만에 하락. 상승 랠리를 종료하진 않았죠. 연속 상승이 뭐 저기 단절되는 것은 있겠지만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 소위 하락했다. 지난주 4거래일 연속 상승 부담에 숨고르기 국면에 진입했고, 발표된 중국 경기지표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이 확대돼서 투자 심리에 부담을 줬다. 그래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시장을 좀 들러날락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 올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이 357억 달러, 역대 최고, 친환경차 70% 증가했다. 이게 이제 제가 계속 그 수출 데이터를 볼 때, 자동차, 조선, 이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 보시면 되는 거죠. 올 상반기 국내 자동차 수출액이 역대 최대인 365 달러에 육박했다. 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 공급 정상화에 따른 생산 증가와 친환경차 수출 호조세에 힘입었습니다. 결과로 보여진다. 친환경차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런 것들이 잘 나가고 있다. 이건 이제 결국에서 자동차 판매 실적들은 계속 나오는 거니까 이거 뭐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요거 좀 머리 아픈 얘기가 나왔어요. 홍콩 부동산 대출금 손실 위기. 금감원이 20일 증권사 임원들을 소집했는데, 국내 금융기관들이 홍콩 오피스 빌딩에 빌려준 약 2,800억 원 규모의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했다. 이거 이제 보증을 해줬던 이 큰 손이 파산을 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해당 펀드에 한국투자증권과 유주투자증권 등 200억에서 400억을 투자해서 한국은행 노동조합과 우리은행 최소 가입 금액 10억 원 이상인 초고액자 상가들에게 자금도 투입된 것으로 보여졌다. 그죠? 여기 가운데 이제 대출 보증을 썼던 홍콩의 억만장자가 파산하고, 신종 코로나 19 사태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제 뭐 다 불러가지고 저기 간담회를 하면서 이게 저기 회수될 수 있는 게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래 되면 전액 저기 손실 보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곳곳에 지금 뭐라고 할까요? 지뢰가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근 3개월간 가계부채 늘었다. 당연히 늘죠. 특례보금자리론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전세보증금 돌려주는데 DSR 저기 적용 안 하고 했는데, 뭐 저기 줄어들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다시 한국 경제의 주요 하도로 떠올랐다.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치고
금리 인상기도 전보로 간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대출,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다시 크게 늘고 있다. 금리 인상, 기가 전문 게 아니고, 정부가 어찌되기 빌리도록, 펌프질 한 거죠. 펌프질 한 거죠. 지금 이제 우리 가계부채가 3천조 원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건 뭐 큰일이다. 이것 때문에 지금 금리를 어쩔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 저기 이 금통위에 한국은행이 굉장히 비겁한 짓을 했다. 근데 그것도 이해한다. 이해한다. 왜냐하면 만약에 금리 올리고 그랬으면 뭐 압수수색 당하고 뭐 저기 개 털리듯이 다 털리고 그랬겠죠. 이 새끼들이 뭐 그런 걸 따지는 놈들이 아니잖아요. 아무나 갖다 놓고 털고 그냥 압수수색하고 저기 기소하고 이상한 새끼들이 와가지고 또 저기 지랄하고 이런 것들이 참 나락벌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기준금리 4차례 동결해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 육박하고 있다. 자, 지난번에 이제 대출 금리를 억압했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은행들이 돈줄이 말라가다 보니까 예금 이자를 더 주고 예금 유출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대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한국은행이 13일 기준금리를 연 3.5%로 4차례 연속 동결을 했지만 시중은행의 예금 대출 금리는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렇죠? 최근 금리 상승은 금융회사들의 자금 확보 경쟁이 치열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이게 결국 이제 이 새마을금고 이런 것들도 다 해결이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심리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한 시중은 관계자는 최근 새마을금고 사태와 금융당국의 유동성 규제 강화 등으로 은행들 사이에서 고객 자금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생겼다. 그런데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해서 가계대출이 커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좀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움직이고 있다. 이건 이제 아마 그 사이에 풀려있는 유동성 또 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마무리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와 함께 달러 약세가 되면서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 자금 이런 것들이 이제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볼 때는 빠따를 짧게 잡아야 한다. 이제 뭐 충분히 수익을 내되 여차한 순간이 오면 바로 패대기를 칠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수가 빨리 가면 그러면 삼성전자 등 몇 종목만 오르고 말아요. 그건 끝입니다. 하지만 천천히 지수가 천천히 가면 훨씬 더 먹을 게 많아진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